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숙제 남묘 아이의 서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자 5편을 보면 부수가 잘못된 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마기 오자입니다. 가마기 오자는 부수가, 이 가마기도 세의 일종인데 이것이 세조자가 부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화자에서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마기는 검게 타서 불에 타서 검기 때문에 이 불화를 썼다고 생각하고, 또 가마기 오자 자체가 눈이 없어요. 이 눈이 없는데 이 눈이 없는 것은 가마기의 털색이나 눈의 색이 검기 때문에 눈을 생략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지 가마기는 세입니다. 그러면 세조자가 부수가 돼야 되는데 부수가 되지 않고 바로 불화가 부수가 된 것입니다. 정말 가마기가 세가 되도록 하려면 부수를 세조자 속에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숙제남묘 아의 서직에 대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숙자는 비로소 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변에 아제비 숙자가 있습니다. 아제비 숙자는 이거는 콩숙자입니다. 콩숙. 그리고 이렇게 해서 콩을 손으로 줍는다. 그 이렇게 또우자를 붙이면 아제비 숙이 됩니다. 그리고 아제비라는 사람이 처음 일을 시작한다, 비로소 일을 시작한다 해서 비로소 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제자는 실을 제자인데 비로소 제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또 해다, 해는 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실을 제자인데 어디에 실습니까? 수레에 실지요. 수레에 실른다. 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와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만 가지고 하면 이것을 자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실을 때는 창으로 또 뭘 날카로운 것으로 잘라서 수레에 실른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기억하기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해, 두 해라고 하는 해제자도 되고, 또 여기서는 비로소 숙, 비로소 제 해서 비로소 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역남자는 열심 밑에 멀경을 하고 밑 안에는 약간 심할임, 이건 약간 심할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따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위에도, 즉 동서남북 가운데 아래는 그물을 치고 지킨다라는, 그물을 둘러서 쳤다. 그래서 이 남역남자를 보면 생각나는 것이 왜구의 침범이 많았다라는 그 의미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쪽에 왜구가 오기 때문에 그물을 쳐서, 또는 그물을 치고 방패를 펼쳐가지고 왜구의 침범을 막아야 된다 하는 교훈이 이 남역남자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또 임금이 앉는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임금은 항시 남쪽을 면해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면이라고 하면 남쪽을 바라봤다, 남면이라고 하면 임금이 앉는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제남묘, 묘자는 일학묘자라고 합니다. 일학묘자면 넓이야 어떻든지 간에 이건 기억하기 힘든데, 이거는 높은 밭이다 하는 뜻이고 오랫도록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오래를 구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학묘, 두둑묘 이렇게 하는데, 남묘라고 하는 것은 남쪽의 일항이다,
이렇게 하는데 천자문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된 데도 있고 되지 않은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남묘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친경하는 곳,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곳, 임금이 친히 나가서 경작하는 것, 경작하는 밭이다. 이렇게 저는 풀고 있습니다. 왜냐? 비로소 숙제, 비로소 임금이 남쪽의 밭에, 즉 임금이 경작하는 곳이 있어요. 왜 임금이 경작을 하느냐? 농민들에게 시범을 보여, 모범을 보인다. 임금이 나도 농사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보고 임금이 농사 지으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식도 되고 또 임금이 친히 검소한 생활을 하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농부들의 힘든 일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비로소 처음 남쪽 밭에서 임금이 일을 하니까 아의 서직, 이 아자는 손수와 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나, 그래서 손에 창을 쥐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나, 이것이 바로 나아자의 뜻입니다. 물론 요 속에는 우리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아, 그래 되는데 이 오를 이자를 보면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왜 옳겠느냐 이겁니다. 양을 내가 창으로 지킬 수 있으니까 옳은 겁니다. 자기 재물을 뺏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 자기가 찾아야 될 것, 자기가 이루어야 될 것을 정치인에게 뺏긴다. 정치인이 방해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창을 들고 의의를 찾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한자가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아자, 내 손에 창을 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다. 그 다음에 애자는 심을 애, 재주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심는다. 심을 때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초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애자입니다. 자, 이것은 문육자, 땅육자, 문육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문육자, 땅에서 땅을 쌓고 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사람이 엎드려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을 내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자, 이걸 보면 필수는 물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세 글자입니다. 즉 아홉 구자인데 여기서 아홉 구자인데 아홉 구자에서 보면 이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엎드려서 일한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을 잡고 일할 도구를 잡고 사람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일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고 이렇게 사람이 엎드려서 일하는 것이 바로 뭘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었다. 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환, 환약이다 할 때 알환 또 환으로 그렇게 되고 둥글환, 둥글게 만들었다라는 뜻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의자, 땅에 무엇을 사람이 엎드려서 무언가 도구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주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에 밑에는 이를 운, 말할 운 이것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글자는 밑에 이를 운자가 없어도 제주의 시물내의 뜻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뒷사람들이 이를 운자를 넣어서 제주의 자를 썼는데 그래서 이 제주의 자의 약자를 이를 운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약자입니다. 약자인데 이걸 보면 약자로는 썼지만은 이 글자는 원래 있었던 글자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
향풀운이라고 합니다. 향풀, 향기가 나는 풀. 그래서 향풀 운자를 빌려다가 제주 애자로, 제주 애자에 약자를 썼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 약자를 쓰면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자는 기장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장서, 또 미장서. 기장서인데 기장은 벽과에 속한다. 벼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다. 그리고 이 뿌리가 물을 많이 필요하다. 이게 물숫자의 변해, 물숫자가 아래 오면 이렇게 변한다고 전에 설명을 종합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서자의 기장은 벽과에 속하고 뿌리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매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자는 기장직, 또 곡식직, 오곡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곡식직이니까 곡식의 대표적인 벼화가 들어갑니다. 직자는 이것은 보습, 날카로울 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습이 날카롭다. 그러니까 농기구가 굉장히 날카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어떤 모습인지 그런데 밭을 가는데 사람이 다니면서 이거는 발의 뜻입니다. 뒤저울치. 그리고 이 전체를 뜻과는 관계없이, 글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보습 날카로울 척이다 했다. 그래서 서직, 매기장과 차기장 이런 것을 나는 심는다 이겁니다. 나는 매기장과 차기장을 심는다. 자, 그런데 서직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농작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농작물 가운데 한자가 천자문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 서자와 직자를 따와서 말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남묘. 비로소 처음으로 남쪽의 밭에, 남쪽 일항에 임금이 나가서 남쪽에 나가서 농사일을 한다 이겁니다. 농사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 백성들은 서직을 심는다. 서와 직. 아마 서와 직이 대표로 했지만은 이게 잘 자라고 또 열매가 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농민들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이 심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숙제, 남묘, 아예 서직에서 보듯이 남묘, 비로소 임금이 남쪽 밭에서 자기가 친경하던 경작한다 할 때 작자죠. 경자죠. 경자는 이거는 쟁기래자입니다. 쟁기로 밭을 가는데 갈경자는 쟁기로 가는데 셈정자입니다. 셈정자처럼 이렇게 딱 반듯반듯하게 가르라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셈정자를 옆에 붙여놓은 것이 바로 갈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금이 저렇게 열심히 남쪽 밭에서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농사 일을 하니까 우리 백성들은 서와직, 그러니까 서와직을 심는다. 그러니까 서와직이라는 것은 모든 농사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모범을 보이면 임금이 안 처먹고 횡령 안 하고 축제 안 하고 아방궁 같은 집 안 짓고 하면 백성들은 비난할 일이 없습니다. 항시 존경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걸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